오늘은 체온관리 교과서 페이지 54쪽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관리는 우리가 열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열이 너무 떨어졌다든지, 하이퍼서미아, 하이포서미아, 고체온, 저체온 있을 때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발열 있죠, 발열. 발열은 뭐죠?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발열이 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발열은 FEVER 해서 피버라고 해요. 피버. BT죠. 바디 템퍼레처. 근데 병원에서는 피버가 사인이 있냐 없냐. 자, SIG는 사인이고요. 심톰 사인 하면 사인은 환자가 우리한테 자꾸 어떤 증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환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거죠. 나 지금 아프다. 그러면 쌤이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간호기록을 하면서 서브젝티브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죠. 다시 할게요, 쌤. 서브젝티브 데이터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주관적인 데이터인데 뭐냐면 주관적인 건 뭐죠? 따옴표로. 나 지금 어때요? 나 지금 아파요. 선생님 저 많이 속이 쓰려요. 나 지금 가슴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브젝티브 데이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이 난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숨이 많이 가빠르다든지 비노, 타키프니아, 타키카디아, 맥박수가 빨라진다든지 반대로 느려지는 거죠. 호흡도 느려지고 맥박도 느려지고 혈압도 좀 떨어지고 열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체온증이 보인다는 건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가서 환자를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그 이유는 뭐죠? 질병이죠, 질병. 어딘가 아프다는 거예요. 환자가 말하지 않아도 환자가 본인이 열이 난 거를 38.5인데 열이 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간호사님 저 열나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열이 나면 보통 머리도 같이 아프고 근육통도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선생님 저 열이 나요. 저 몸도 아파요. 저 머리도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환자가 열이 나는지를 몰랐어요. 본인도 모른 거죠. 그럼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시간당 루틴으로 정규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혈압을 재다 보니까 혈압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활력증을 지다 보면 체온이 높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열이 났다 칩시다. 자, 발열은 뭐죠? 왜 열이 날까요? 보통 열이 나는 거는 그죠? 열의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난다는 거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 중에서 어떤 질병이죠? 인펙션, 감염일 확률이 가장 많죠. 뭔가 인플라메이션은 염증입니다. 내 몸에 염증, 내 항체조, 항원이죠, 항원. 외부의 병균을 항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항체 뭐죠? 우리 외부를 지키는 면역 체계죠. 항원이 들어오니까 항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백혈구, WBC 백혈구가 우리 면역 체계에서 염증이 있을 때는 그 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열이 난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열이 난다 그러면 인펙션, 감염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열이 난다는 확률이 있다면 어딘가 염증이 어디에 염증이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폐에 있으면 폐렴이고 장에 있으면 장염이고 대장에 있으면 대장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육이 있으면 근육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루마티스 쉽게 말하면 우리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열이 난지 모르겠으나 열이 난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온 관리해서 일단 환자가 열이 난다. 그럼 질병이 있다. 그 질병은 간염, 인펙션일 확률이 많은데 어디에 감염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체온 변화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있고 그 체온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체온이 너무 높으면 어때요? 체온이 너무 높으면 어떤 질병에 어떤 합병증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열을 낮춰줘야 되고
너무 체온이 낮으면 어떠죠? 너무 체온이 낮으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열이 높으면 열을 낮춰줘도 되고, 그러면 그때는 냉요법을 쓸 거고, 너무 체온이 낮으면 온도를 올려줘야겠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연료법을, 온요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온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체온 조절에 관한 간호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이 간호를 제공해야 돼? 왜 이럴 때는 이 간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간호의 시작은 뭐다? 근거 기반 간호다. 근데 근거를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그 명확한 이유, why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온열법이에요. 자, 온열법 해주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굉장히 춥죠? 집에서 온도를 높여요. 높이면 어떻게 되죠? 높이면 편해지죠? 편해져요. 릴렉스 된다고 그랬어요. 자, 딱 긴장하면서 수축하는 게 아니라 편해지죠. 넓어진단 말이, 이게 확장한단 말이 릴렉스 된다는 얘기예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도 확장되고. 자, 화농이 촉진되는 건 뭐죠? 우리 염증이 있어요. 근데 염증 부에다가 열을 재주는 게 아니라 염증이 있다면 그 주변부를 따뜻하게 하면 거기에 있는 농이, 고름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화농을 촉진하기도 하고. 자, 몸이 아파요. 특히 몸이 아픈 경우에는 램프 뒤에서 보겠지만 램프를 대주거나 따뜻하게 하면 통증도 감소하고 붓기도 깔아놨습니다. 왜요? 릴렉스 되니까. 릴렉스 되니까. 자, 우리가 분비물이 나왔어요. 농이 나왔어요. 열을 대주면 당연히 그게 습하지 않고 건조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온도가 따뜻해지면 치유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농이 상상이 건조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가피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가피는 뭐냐면, 가피를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피부병이 걸렸을 때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딱지. 그죠? 그리고 우리 딱지 같은 거를 우리 가피라, 새까만 딱지 이런 걸 가피라고 하거든요. 가피가 생기면서 상처 치유가 촉진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온요법의 목적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고 보시면 돼요. 온요법의 종류 볼게요. 자, 건열 적용이다, 습열 적용이다 라는 건데,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체온이 떨어졌을 때 높여주는데, 건열은 뭐죠? 건열은 습열은? 건열은 습기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열 램프예요. 열 램프를 재줘요. 더운 주머니를 재줘요. 자, 전기 패드를 대주면 어떠죠? 습기가 없죠. 습기가 없이 온도를 높여줄 수 있고, 습열은 뭐죠? 자욕. 자욕이 뭐냐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습열이라고 하죠. 그죠? 건열과 습열이 이쪽. 자, 더운물 주머니입니다. 더운물 주머니. 더운물 주머니는 2-3 더운 주머니 볼까요? 사실 더운 주머니는 대학병원을 가면 안 쓰죠. 선생님 15년 됐을 때도 더운물 주머니를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저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주머니 입구를 클램프로 막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운 주머니가 클램프가 열려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 온도 자체도 너무 높아서 환자가 감각 기능이 떨어졌다. 특히 감각 기능이 떨어지면 신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수도 있지만, 당뇨 환자들은 말초 신경염이 오거든요. 내가 뜨거운지 뜨겁지 않는 건지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 환자들은. 그래서 화상이 입을 정도로 뜨거운데 계속 그걸 대고 있는 거야. 내가 뜨거운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화상이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운물 주머니를 화상의 위험이 더 크면 안 하면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온요법을 적용했다가 환자한테 의료사고가 생기면 우리 간호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소병원에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는데, 더운물 주머니 실질적으로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대학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선생님이 병원 지금 나온 지가 18년 됐는데 그 전에도 안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또 간호조무사의 또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중소병원에도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학병원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물 주머니를 저를 가지고 있다. 적용을 실질적으로 하는 병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도움물 주머니는 고무 주머니에다가 항상 도움물 주머니를 놓고 수건이나 커버가 있어요. 거기다 꼭 싸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피부에 닿으면 더 화상의 위험 있죠. 그렇다는 거 준비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준비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온요법을 적용했을 때 뭘 필요해?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크린이라는 거는 가리는 건데 왜 스크린을 대주냐면 도움물 주머니를 그냥 복부에 대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맨살로 대려고 하면 뭐 등을 보일 수도 있다든지 그죠? 뭐 아래로 내릴 수도 있다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을 쳐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물 주머니입니다. 방법이에요. 방법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나오죠. 간호사 국가고시 절대 안 나오죠.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나오더라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찝어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2번입니다. 자, 물과 비누로 손위생 하는 거 맞고요. 보시면 도움물 주머니 했을 때 온도 46에서 54, 45에서 55 정도 되구나. 도움물을 채울 때는 가득 채운다. 2분의 1, 3분의 2 정도 채운다. 자, 어느 정도 채우는지 2분의 1, 3분의 1 중요하고요. 자, 평평한 곳에 놓는 다음에 주머니 입구 쪽으로 밀어서 공기를 제거해라. 그죠? 공기가 차버리면 빵빵하게 되겠죠. 그럼 공기를 쫙 빼줘라. 공기를 쫙 빼줘야지. 또 빵빵하면 어떻게 되죠? 더 터질 위험이 많겠죠. 그런 면에서 주머니 입구 쪽으로 공기를 제거해라 라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온도하고 얼마큼 채우는지 그리고 물 주머니는 물기를 닦고 거꾸로 들어보아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해라. 자, 거꾸로 들어보아 물이 새지 않는 거 확인하는 거는 시험 문제 문구에도 나오긴 했어요. 자, 더운 물을 주머니를 제공하려고 한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꾸로 들어보아 물이 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죠. 물이 새면 안 해주면 못하는 결과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항상 선생님 실습할 때 나를 소개하고 환자 개방형 질문하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왜 왔는지 뭘 해줄 건지 절차가 무엇인지 유의사항이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적용 부위만 항상 적용 부위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같이 그냥 따뜻하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도움물 주머니를 감싸고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환자는 아프니까 엉덩이에 대주세요. 그러면 엉덩이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항상 스크린 쳐줘서 개인 사생활 보호해준다든지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항문에 치질로 수술을 하러 갔어. 근데 치질을 하면 의사가 옷을 벗어야 돼요.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죠? 그런 경우 누군가 이렇게 유기실을 같이 쓰는데 내가 남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위를 보였을 때 굉장히 느끼는 치료지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은 그런 불쾌함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를 안 해야겠죠, 간호사가.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간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스크린 쳐줘서 좀 수치스럽지 않는 범위를 유지해주는 게 좋겠죠. 자, 피부 상태 확인해라. 그리고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비늘 주머니를 대줘라. 자, 건조 후 별표. 건조한 다음에 왜 전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주머니를 대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죠? 적용 부위 피부 상태를 사정을 하는 거는 적용하고 나서 그 전에도 피부 상태가 어땠는지 후에도 어땠는지 항상 감시해야 되죠. 왜냐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중요. 7번 뭐죠? 2, 30분 적용해라. 적용 시간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할 경우 몇 시간까지? 2시간마다 물을 교환해줘라. 자, 2, 30분 적용하고 물을 다시 교환해줘라. 물이 식겠죠. 우리는 목적은 온열법을 유지해주는 건데 식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물품 정리하고 손위생해라. 그 다음에 기록해라. 적용 부위, 적용 시간, 물 온도 상태, 피부 상태, 환자의 반응, 그걸 이펙트라고 그래요. 효과를 반드시 기록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항상 의사에게 보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학생 간호사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화상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화상 최대 효과가 30분, 20분, 30분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조직이 확장되다 못해 우려돼요. 그리고 혈관 수축가는 원래 온요법은 혈관 확장인데 수축되는 반동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램프예요. 열램프 2-4 그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열램프 혼이불. 크레들은 뭐냐면, 크레들은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 있을 때, 누워있으면 직접 옷이랑 이불이랑 닿지 말라고 이렇게 좀 떠있는. 자, 우리 학교도 있나요? 자, 크레들 그림 보여드릴게요. 크레들은, 자, 필요에 따라 크레들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크레들을 보시면, 크레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림에 침상 만들기에 크레들 침대가 있거든요. 있으면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찾아보지 않아서 또 교재가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교재가 좀 다르거든요. 뭐 아무리 설명해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크레들 침상이 없네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크레들 침상. 아니면 학교 와서 선생님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화상 환자들한테 주의하면서 크레들 막 욕창이 생겨서 막 진물이 나거나 그러면 크레들 침상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제가 저희 책 그림이 없네요. 찾아봤더니. 자, 준비물 보시고, 자, 열램프 찌주는 거예요. 열램프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한의원 침 맞을 때 효과를 더 좋게 하려고 우리 열램프 쓰거든요. 그 열램프죠.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쓰고요. 뭐 중환자실도 온도가 너무 환자가 떨어지면 좀 높여주려고 쓰기도 해요. 자,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절대 안 나오겠죠? 근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도 열램프가 나옵니다. 선생님 다시 할게요. 저희 갑자기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녹화하는데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 좀 나누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저희 열램프죠? 열램프 선생님이 한의원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간호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내겠습니다.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똑같죠? 리피드 있는 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자, 물과 비누로 손 씻게 하고 필요 물품 준비하고 나 소기하고 대상자 개방형 질문을 확인한다. 똑같죠? 개방형 질문하면 뭘로 하죠? 이름과 등록번호로 개방형 질문하고 팔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한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당신한테 왔는지 열램프 할 거예요. 이걸 왜 해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유의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의사항에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온열법을 적용했을 때는 잘못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여러분들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시면 얘기하세요. 너무 뜨거우시면 끄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내가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책임이 환자한테 전가될 수도 있죠, 사실. 환자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환자가 간호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해줬잖아요. 주의사항 안 해줬기 때문에 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환자가 듣든 안 듣든 이해하지 않든 이해하려고 하진 않든 간에 일단 나는 내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사항, 목적,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열램프도 자, 한의원 같은 데 가버리면 뭐 엉덩이에 맞는다든지 허리에 맞는다든지 저 어깨에 맞으면 약간 가슴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열램프를 적용했을 때는 항상 스크린 해서 해라. 자,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죠? 6번입니다. 6번. 램프. 램프의 W는 와트수고요. 와트수가 어때요? 높을수록 세겠죠. 그죠? 40와트는 40에서 50. 60와트는 45에서 60. 거리가 60와트가 더 세기 때문에 더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해야 되는 거야. 멀게. 그죠? 몇 분 적용? 20분 적용.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3학년들이 푸는 국가고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근데 목적은 어디에 시험 나온다? 열램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맞는 것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6번입니다. 6번. 여러분한테 딱 바꾸기 좋겠죠? 거꾸로 바꾼다든지. 그거 6번 보시고 7번 발적이나 통증 호소할 때 램프를 적용한다.
7번 그쪽 보시면 되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램프를 제거한다. 그다음에 손위생하고 끝났으니까 또 항상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록. 적용 시간을 몇 분 했어? 부위는 어땠어? 거리를 몇 분 동안 줬어? 대상자의 반응은, 효과는 어땠어? 했더니 화상 없이 잘 지냈어라고 기록하는 거죠. 자, 유의사항 볼게요. 열림프는 언제 쓴다? 욕창치료, 해용부, 봉합치료에 쓰인다. 아까 선생님이 연료법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젖은 창상, 간염된 창상의 부위를 건조하게 만들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 표면을 청결하게 하고 건조시킬 수 있고, 그죠? 하기 때문에 어딜 때 좋죠? 창상이 있을 때, 그죠? 고름 같은 거 나올 때, 화농이 있을 때, 그죠? 창상 있을 때는, 네, 이럴 때 열램프는 주로 쓴다. 욕창 치료라는 거는 피부가 빨갛게 변했거나 피부 벗겨졌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걸 우리 욕창이라고 해요. 패드소어라고 해요. 그랬을 경우 건조하게 말려주니까, 그죠? 자, 항상 램프를 적용하기 전에는 표면을 청결하게 하고 건조시켜라. 5분마다 피부 사정을 해라 하는 거는 열램프는 보기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부 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화상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맞는 환자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자가 당뇨가 있거나, 그죠? 신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감각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열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감각 저하, 그죠?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신경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또 약물에 의한 선생님이 병원 다닐 때 항암 많이 쓴 환자들 같은 손마디가 막 저려요. 저리면서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약물이 너무 독해서 그런 경우도 열램프 많이 적용해줘요. 환자의 안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램프를 한의원에서 열램프 제공하는 거는 비용을 받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열램프를 어떻게 한다? 할 때 내가 이 환자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죠? 간호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마음 목적으로 해서 열램프를 처방이 없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근데 내가 열램프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책임은 간호사의 책임이라고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거리를 꼭 유지시켜야겠죠. 그 부분, 주의사항 부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전기 패드예요, 전기 패드. 자, 전기 패드도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요. 특히 대학병원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패드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다 줘, 환자들이. 특히 우리 지금 춥죠. 지금 계절에서는 전기 패드 다 한다는 거. 전기 패드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수건이나 패드컵을 깔아줘라. 직접, 다이렉트라고 그러거든요.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전기 패드 볼게요. 자, 선생님 똑같죠? 어디까지 똑같죠? 자, 5번까지. 자, 지금까지 똑같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해라. 다음에 전기 패드 작동 여부, 조절 상태를 확인해라. 또 그게 뭐죠? 물품 준비를 해라. 대상자에게 나 소개해라. 그리고 환자 확인해라. 어떻게? 개방형 질문으로 이름과 등록번호로 그다음에 입원 팔찌를 제조해라. 당신한테 내가 왜 왔어요? 전기 패드 적용하러 왔어요. 왜 전기 패드 적용하죠? 방법 어떻게 하죠? 유의사항 어떻게 하죠? 그랑 또 우리가 노출 부위에 따라서 스크린 쳐주고 그다음에 적용 부위의 피부 상태를 항상 사정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항상 온요법 전기 패드 같은 거에서 제조할 때는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해라. 습기운이 있을 때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화상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용 부위 피부 상태 확인하고 피부 건조 상태 확인하는 거. 전기 패드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든 커버를 꼭 덮어라. 커버를 항상 덮고 그다음에 플러그를 연결하죠. 연결한 다음에 온도를 조절을 해라. 자, 플러그를 연결한 후 전기 꽂고 나서 온도 조절해주고 가라. 전기 꽂고 그냥 가지 말고, 그죠? 또 환자가 어떤 환자는 60도만 돼도 따뜻한지를 모르는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40도만 돼도 막 뜨겁게 생각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열이 달궈진 다음에 환자분 괜찮은지 항상 확인하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기 패드에서 중요한 건 뭐죠? 8번입니다. 8번 볼게요.
전기 패드를 적용하는데 환자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환자분, 임의로 온도를 변경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맞춰놓은 대로 하시면 돼요. 라든지 커버 없이 누우시면 안 돼요. 자, 전기 패드가 여러분 백메이킹 했을 때 밑에다 넣는 거잖아요. 밑에 넣거나 아니면 보통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전기 백메이킹 다 한 상태에서 전기 패드 넣어주고 구에다가 흰색 백메이킹 한 번 더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전기 패드는 아무래도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전핀, 옷핀 같은 거 찔러서 절대 안 되죠. 핀들이 열려서 또 환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열 제품들은 철 제품과 이렇게 부딪혔거나 그러면 마찰력에 대한 전기적 그런 정전기만 있어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또 부르셔가지고 잠깐 일시정지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을까요? 자, 보면 우리 전기 패드 8번, 9번 중요합니다. 9번도 볼게요. 9번. 피부 상태 항상 사정해야 되죠. 열이 피부 상태 뻔을 입을 수도 있고, 그죠? 처음에 발적부터 생기겠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벗겨지거나, 그죠? 나중에는 또 화상 때문에 괴사가 있고, 화상되면 또 1도, 2도, 3도 화상까지 깊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 상태 항상 화장하고, 환자가 너무 피부가 빨갛게 발적됐다든지, 오히려 이게 통증이 더 있다는 경우에는 패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패드를